세계 금융시장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는 IMF가 신흥국의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제시해서 우리 모두가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고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지, 동시에 이것이 우리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김동원 교수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7일 밤이죠. 이게 참 우리를 놀라게 하는 보고서, 금융안정 보고서가 나왔는데 세계 경제의 그 예측치도 이미 낮춘 IMF가 더 나아가서 신흥국 금융시장이 앞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우리도 사실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6일 날 밤에 우리 시간으로 그러니까 화요일 날 밤에 IMF에서 그 월드 에코노믹 아웃룩을 연례적으로 발표하는 경제 전망을 발표하고, 그리고 시차를 조금 두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이제 7일 밤이죠. 예, 7일 밤에 그 세계 금융 안정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얘기 먼저 하고, 하루 뒤에 신흥국 금융시장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이걸 또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IMF는 이건 거의 맨날 되풀이하는 거 아니에요? 세계 경제 전망치를 낮추는 거는? 우선 이번 나온 보고서의 핵심은 지난 7월 달 보고서보다가 금년 전망치나 내년 전망치 공이 0.2%포인트를 이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번 이 보고서의 그 메인 메시지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세계 금융 위기가 일어난 이래 더 거슬러 보면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긴 그 불황이 계속되고 있다. 예,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이 전망치를 낮춘 이유는 뭐냐면 바로 늘 IMF가 잘 쓰는 소위 그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예상보다가 더 심화되고 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주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예, 첫째는 이 중국 경제의 구조 전환이 본격화하고 있다. 두 번째로 원자재 가격들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또 세 번째로 그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그 세 가지 요소 때문에 이 하방 위험이 커져서 성장률을 그 낮췄다고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유, 중국이 구조 조정을 지금 하고 있고, 그거하고 관계도 되지만 국제 원자재 시장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네. 그리고 미국 금리가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사실은 IMF에서 과거에도 이걸 제기는 했는데 이게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더 낮췄다 이거죠. 예, IMF가 발표한 그 세계 경제 전망치에 대해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숫자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 왜 그러냐? 예, 연례적으로 IMF는 이렇게 항상 내년이 좋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보고서에 나온 부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Uncertainty, Complex Force Weight on Global Growth. 다시 말하면 세계 경제가 불확실하고 성장을 짓누르는 복합적인 작용들이 지금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달았거든요. 그런데 발표한 숫자를 보면은 금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1%고 내년 세계 성장률은 3.6%입니다. 그럼 내년이 좋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년이 좋아지는데 뭐 이렇게 불확실하고 뭐 이런저런 복합적 요인이 작용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보고서 작성을 앞 페이지 한 사람하고 뒷 페이지 한 사람하고 다른 모양이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숫자하고 이 사람들이 낸 속내가 다르다는 거죠. IMF는 거의 내년 예측치를 나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IMF가 세계 경제가 나쁘다고 했을 때 가져오는 소위 그 자기 실현적인 그런 충격이 크기 때문에 좋다. 그러나 이런 위험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다 하는 해서 12월에 낮추고 1월에 낮추고 7월에 낮추고 계속 낮추는데 14년의 경우를 보시면요. 14년 예측치를 13년 1월 달에 처음에는 4.1%로 했습니다. 이게 내중에 얼마가 됐냐? 0.8%포인트가 떨어졌어요. 금년의 경우에는 14년 1월 달에 4%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5번 나온 게 3.1이죠. 그럼 얼마 내려왔습니까? 0.9%포인트가 내려왔죠. 예, 그러면 내년 지금 경제 전망을 원래 금년 1월 달에 3.9%라고 했던 것을 지금 낮춰가지고 지금 3.6이 됐습니다.
같은 비율로 낮춘다면 내년 10월 달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IMF가 얘기하는 거는 연초 얘기하는 거하고 연말에 하는 거하고 영 다르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신뢰성이 크게 떨어진 그런 상태. 예, 지금 발표한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IMF가 얘기한 거를 우리는 그 전혀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그 낮추고 나서 그 다음 날 IMF가 얘기한 것이 이런 와중에 신흥국 시장은 자체의 취약성도 있고 또 세계 금융 시장의 흐름의 구조, 이것이 신흥국 시장한테는 불리한 그런 구조도 있고, 또 선진국들도 어렵다가 지금 위기를 극복해가는 과정 아니에요. 미국은 뭐 다 극복했다 하지만 거기서 남은 유산도 있고, 뭐 그래서 신흥국 시장이 더 위험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예, 우선 그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는 보고서 자체가 굉장히 그렇게 부드럽게 돼 있습니다. 표현 자체도 그렇고 이런 하방 리스크가 있다고 했지만 그렇게 그 위험에 대해서 그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 글로벌 파이낸셜 스테이빌리티 리포트에서는 아주 이것보다 훨씬 강한 톤으로 위기의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키 메시지가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우선 선진국들의 금융 안정은 굉장히 강화가 됐다. 하지만 그동안 금융 완화로 인해 가지고 개도국들 시장에 몰린 그 자금으로 인해 가지고 신흥국 시장들의 위험이 지금 증대하고 있다. 이게 첫째 메시지고요. 그다음 두 번째, 세계 각국의 이 정책 결정자들은 삼중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 이 신흥국 시장의 취약성. 두 번째, 선진국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금융 완화를 하고 재정 적자를 늘렸던 것 같은 이러한 위기 극복 과정의 유산들, 이게 아직 남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스테믹한 시장 유동성이 취약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금융 완화로 인해서 전 세계가 돈이 넘치는데 이게 정작 위험할 때 되면 돈이 금방 없어진다는 거죠. 금융시장이라는 건 신뢰를 토대로 하는데 신뢰가 없어지면 금방 돈이 없어져서 심각한 그런 자금난에 빠져서 위기를 초래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선진국들이 위기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 돈을 풀었잖아요. 예. 그 돈들이 신흥국에 많이 갔죠. 예,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흥국의 이 취약성이 노출이 되면 이 돈이 다시 선진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이게 크다. 예. 그럴 경우에 위험하다. 그리고 이제 그 근거로 신흥국 기업들이 이런 과정에서 과도하게 돈을 빌려갔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이제 그런 또 구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융 완화에서 많은 돈이 과다하게 선진국 개도국에 갔다. 예, 대략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풀린 세계 유동성을 6조 달러로 봅니다. 예, 6조 달러를 보고 그중에 3조 달러가 개도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3조 달러가 개도국 금융시장을 왜곡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막 들어오니까 주가는 오르고, 또 그 돈 가지고 채권을 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금리는 떨어지고, 환율은 오르고,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은 떨어지고, 이렇게 왜곡이 돼 있었는데 이거를 정상화하는 것, 즉 노멀라이제이션. 미국은 지금은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7년 동안 금리를 제로 금리에 묶어뒀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꼭 금년에 가능하면 올려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정상화의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노멀라이제이션이 신흥국에는 뭐를 의미하느냐. 과도한 외자의 유입으로 인해서 올랐던 주가는 떨어지는 것이고, 떨어져야 하는 것이고, 과도한 그런 외자가 채권을 사서 올랐던 채권 가격은 이 사람들은 이제 팔고 나가야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야 하고, 환율은 고평가된 것이 다시 저평가로 가야 하고. 그러니까 그 배경이 아까 이제 세계 경제가 더욱더 위축될 것이다 하는 전망이 나왔잖아요. 예. 결국은 기업은 상품이 더 잘 팔려야 부채가 있더라도 갚을 수 있는 건데 세계 시장이 더 위축이 되니까 결국 기업의 매출이 원만하지 그렇습니다. 못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에 세계 전체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 신흥 시장에 외채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잘 썼는데 이제 이걸 갚아야 될 입장이 되는 거고, 돈을 빌려준 선진국들은 아니 얘들 장사 안 될 것 같다. 이거 빚 갚을 수 있겠나
해서 다시 가져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물 경제는 어려운 상태에서 유동성은 넘쳐나는데 그러니까 이 넘쳐나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이 지금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IMF의 금융안정보고서가 하는 권고가 그겁니다. 성공적인 정상화를 위해서는 강력한 정책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정상화 정책이 그것이 충격을 잘못 주거나 아니면 정책 운영이 잘못되면 세계의 자산시장이 심각한 혼란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가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부채가 적정 수준이면 위험한 상황이 닥쳐와도 견딜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신흥국의 지금 기업들이 IMF의 추산에 의하면 적정 수준이라고 보는 것을 초과하는 부채의 규모가 3조 달러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적정 수준을 이미 초과한 게 3조 달러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계 경제가 아주 호황에 들어간다 그러면 문제가 없지만 오히려 더 지금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환 능력이 지금 문제가 된다. 더욱이 선진국들 특히 미국 경우를 중심으로 보면은 금리 인상이 지금 예정돼 있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 미국으로 다시 자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더 어려워질 거다. 아까 말씀드린 이 보고서에 그 위험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금융안정보고서는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베이스 라인은 그냥 이대로 가는 것. 다른 게 하나는 뭐냐면 아주 성공적인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는 경우고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도 그렇고 개도국들의 유동성의 그런 그 유출도 그렇고 아주 정상적으로 점진적으로 세계 경제가 잘 해서 그 세계 경제가 다시 이제 정상화 가는 과정이고 이 워스트 케이스가 바로 세계의 자산 시장이 디스럽션 그러니까 심각한 혼란에 빠지는 이제 그런 경우고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경우가 바로 이 3번째 그 혼란에 빠지는 그런 그 시나리오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혼란이 어떻게 오느냐 하면은 여기서 걱정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첫째는 이 금융시장이 신뢰를 상실한다는 거죠. 차입자들에 대한 그런 신뢰라든가 또는 그 각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라든가. 2번째,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연기되거나 실종될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 금리가 뭐 6월에 올린다, 10월에 올린다, 또 뭐 12월에도 안 된다. 그럼 내년 이렇게 되면 이거 잘못하면 연기가 실종이 될 수 있죠. 그다음에 지금 원장님이 지금 막 지적하셨던 것처럼 개도국 기업들의 과도한 부채로 인해 가지고 선진국들이 남는 돈을 막 빌려준다. 이제 그 위험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해서 돈을 빼기 시작하니까 개도국 기업들이 발행했던 외화 표시 채권들이 이제는 그 차환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유동성이 부족한 사태가 일어나고 급격하게 위험 프리미엄이 그러니까 돌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비날이라고 이 보고서를 쓴 책임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보고서를 뉴스에 발표를 하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는 보고서의 내용보다 훨씬 더 직설적이고 훨씬 더 심각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굳이 극단적인 가정을 쓰지 않고 위험 스프레드의 상승만으로도 신흥국 경제의 기업 도산이 증가할 수 있고 위험 자산에 대한 그런 시장의 선호가 세계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그 결과 세계의 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If we don't get it right,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we could set the clock back in terms of growth. 성장의 시계가 거꾸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3개의 시나리오를 조심스럽게 제시를 했는데 IMF에서 그중에 3번째의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그분이 염려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염려가 이제 만약에 그 3번째 시나리오로 된다 그러면 세계 경제 전체가 아주 어려워지는 거고 우리의 관심은 세계 경제에 대한 관심은 우리 경제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 거냐 여기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관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세계 경제가 3번째 시나리오처럼 나빠지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건데 현재까지 우리 정부나 다른 나라의 소위 전문가들은 우리는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고 그리고 재정이 선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좋고 IMF 보고서도 우리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현상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97년에 경험한 게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돈을 너무 많이 빌렸고 그런데 이 장사는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돈 빼가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웠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신흥국들 우리를 뺀 다른 신흥국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하고 이제 한번 조심해라 그런 취지의 뜻인데 우리 경우로 들어가서도 저는 조금은 걱정이 되는 게 가계 부채가 높고 기업 부채도 높고 최근에 어느 연구 보고서를 보니까 비금융 상장사, 금융회사 빼고 상장사 628개를 조사해 봤더니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회사가 그중에 35%나 되더라.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도 지금 스스로 돈 벌 수 있는 능력에 비해서 부채가 과다한 국가 부채도 공기업을 만약에 추가한다거나 또는 군인연금 같은 충당금을 집어넣으면은 선진국 수준으로 이미 나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 다 떠나서 지금 문제가 된 기업 부채만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상황이 어려우니까 조심해야 될 거다 하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지난달에 이제 S&P에서 우리 국가 등급을 이제 올려서 그래서 한국은 상당한 그런 빚 대외 채무를 가릴 능력이 있다 하는 걸 굉장히 좋은 그걸 보였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은요. 신흥국 시장으로부터 선진국들의 자금이 이제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1988년 이래 올해가 가장 심각하다는 겁니다. 가장 대량의 유출이 발생한 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으로부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위험한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아까 그런 위험 프레임이 올라가서 돌출돼서 위기를 맞게 되는 그런 후보 국가군은 아니지만 세계 전체적으로 이런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자금 유출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의 기업들 중에서도 똑같이 그런 외화 표시채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금융기관들의 어떤 그런 건전성 강화가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뭐 거의 상장 기업의 3분의 1이 지금 좀비 기업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상당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금융시장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또 우리 기업도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은데 정부로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죠?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말도 보다 훨씬 더 지금 위험한 국가군들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인 이런 세계 금융시장의 위험 가운데 돌출될 가능성은 거의 낮다고 봅니다. 하지만 만약에 지금 이 IMF 세계 금융 보고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신흥국 시장에서 그것이 어느 나라든지 간에 다시 한번 아시안 위기와 같은 것이 발생을 한다면은 결국은 우리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겠지만 희생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가져오는 세계 경제 위축은 또 한 번 우리에게 GDP의 50%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한테 심각한 그런 실물 경제 위축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2%대의 그런 저성장 국면을 지금 허덕거리는 한국 경제를 더욱더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는 아까 정부가 뭘 해야 되냐고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선 정부는 우리가 정말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진솔하게 국민들하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추경을 조금 하면 되고 구조개혁을 조금 하면 경제가 나아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 저는 이번 IMF의 세계 경제 전망과 금융안정 보고서가 우리나라에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금융시장이 어려워질 경우에 아직 우리의 경우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보편적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의 기업의 상황을 보면은 상장 기업의 약 3분의 1, 이 3분의 1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이런 상황이 있다. 대단히 취약한 상황이 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도 세계 금융시장이 지나치게 나빠질 경우에는 긴장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